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험입니다. 한미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쿠팡 사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쿠팡 사태에서 이 문제를 키운 거는 바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라는 놈들, 저 민주당 의원들, 저것들이 문제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든지 그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전부 면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로저스를 불러다 놓고 추궁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아주 날카롭게 송곳처럼 파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말이죠, 국회에서 미 쿠팡 대표를 갖다가 욕설을 하고 말이죠, XX 욕설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미국에 전달이 된 겁니다. 영상을 가져다가 미 의회에서 미 의원들이 전부 본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동맹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미국의 회사에 대한 원한이라도 있나? 왜 저렇게까지 차별을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입틀막법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77법, 입틀막법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불불 끓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누구를 갖다가 지금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냐? 미국을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엑스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전부 다 이 정보통신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제한하고 탄압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의 쿠팡 사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쿠팡 사태, 그러니까 77 입틀막법,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미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좌파가 미 기업을 공격했다 라고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좌파가 미국 기업을 공격했다. 국회에서 XX 욕설까지 했다. 이 한미 동맹을 뒤흔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쿠팡 전쟁이 붙은 겁니다. 쿠팡을 놓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말이죠, 하나의 전쟁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미국 하원이 34쪽짜리 쿠팡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34쪽 쿠팡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정갈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 당국과 쿠팡 사이에 주고받은 전화나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있고, 그게 전부 다 공개가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말 끊고 말이죠, 로저스 대표가 얘기하는데 말 끊고 XX 욕설을 하고 말이죠, 미 의회가 바라본 한국의 국회 청문회는 야만적이다. 저게 어떻게 동맹국가의 그리고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 의회만 참전한 게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가지고서 지금 한국의 쿠팡에 대한 차별을 갖다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미 외교 전쟁으로 번진 건데 우리가 완전히 지금 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말은 하나도 지금 들어주지 않습니다. 백악관도 지금 미 의회 말이 맞다, 쿠팡 말이 맞다, 그리고 한국이 쿠팡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말이죠, 쿠팡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도 쿠팡 주식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쿠팡은 미 고위급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사람도 과거에 쿠팡에서 사회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쿠팡을 갖고 있을 정도라면 이 쿠팡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쿠팡을 그렇게 소위 무슨 도토리 취급했는데, 개발의 도토리 취급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된통 당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 좌파가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았다고 보고, 그래서 워싱턴이 움직인 겁니다. 한국 좌파가 중요합니다. 한국 좌파가 미국의 기업을 표적 삼았다라고 보고 워싱턴이 움직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외교부를 내세워가지고서 뭐 국정원을 내세워가지고 또 미 의회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더니, 그런데 이재명은 절대 여기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아직까지는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트럼프가 직접 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미 관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경색되어 있냐면, 엉터리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미 의회에다가 다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건 단 한 줄도 보고서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쓴 거짓말이고 이걸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쿠팡이 얘기하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이게 현출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 의회에다가 로비를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거죠. 강경화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주미 대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77법, 그리고 이틀마법, 그리고 쿠팡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을 갖다가 한국 좌파가 이걸 갖다가 탄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77법에 대해서도 또 엄청난 그런 이 전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미 관계는 갈등 관계로 지금 더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통상 어떤 그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이 경우 미국이 말이죠 정말 칼을 빼들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남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반도체 투자를 늘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향해서 하이닉스를 향해서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늘리라. 근데 그 시점이 묘합니다. 왜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늘리라고 할까? 니들이 말이야 미국에 와서 좀 공장 좀 세우라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지 말고 미국에서 반도체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라 라고 했더니 니들 왜 호남에다가 뭐 한국의 그 남해 서남 쪽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하느냐? 상당히 이게 격앙돼 있는 거죠. 사실은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을 옮긴다는 건데 이것도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 한미 관계의 갈등을 불러오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자, 쿠팡 사태 그리고 77 입틀막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이런 것들이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탄압하는 것이라는 점,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지금 한미 관계의 통상 관계, 외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살얼음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결국 좌파 리스크, 결국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국가의 마이너스가 되고 국민의 마이너스가 된다면 결국은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가 우리 국민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쿠팡 주식을 트럼프도 갖고 있다. 이거는 말이죠. 쿠팡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차별적 대우를 견지할 경우 과징금도 지금 엄청나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통상 관계 이 갈등은 더 번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해결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말이죠. 그렇게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분명히 보복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재명 탓으로 될 거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제 정말 급추락을 해서 30%도 깨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기 운명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계속해서 말이죠. 자기 운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222원 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영상이 더 많은 곳에 알고리즘을 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혁입니다.